40억 로또 당첨. 그 순간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가난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고 하늘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권 한 장은 제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20년간 연락 없던 여동생들은 돈 냄새 맡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고 친엄마는 페류나라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딸의 혼사까지 무너질 위기였죠. 돈 앞에서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큰 행운 뒤에는 더 큰 불행이 따라온다. 그게 저였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 충격 실화. 과연 이 가족의 끝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진수입니다. 58. 평생을 시멘트 가루와 함께 살아온 일용직 노동자죠. 그 덕에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늘 박혀 있었고 등은 쇠파이프처럼 굽어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어요. 27에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와 딸 유진이 이렇게 셋이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날이 작년 7월 11일이었어요. 40도를 넘나드는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돌아오는 길, 온몸이 땀과 시멘트 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목구멍이 사포로 긁는 듯 따가웠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을 때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 한 병이랑 로또 한 장 주세요. 평소처럼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기적이자 지옥이 될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낡은 텔레비전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계셨어요. 선풍기는 진작에 고장 났거든요. 진수야, 오늘도 고생했구나. 79세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었어요. 가난하게 살아 평생 글 한자 못 배우셨지만 숫자, 계산만큼은 또렷하게 하셨죠. 복권 당첨번호 나온다. 별 관심 없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복권을 꺼냈는데 순간 물이 목에 걸렸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번호가 맞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번호까지 맞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고 있었죠. 이어서 네 번째까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서 쟁쟁하고 울렸습니다. 손이 딱딱 소리날 정도로 떨리고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맞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도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복권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텔레비전 화면과 번갈아 보셨어요. 돋보기까지 꺼내시면서 말이죠. 하나, 둘, 셋. 어머나. 마지막 6번째 번호까지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진수야, 우리 부자 됐다. 진짜 부자 됐어. 1등이었어요. 무려 40억. 세금 떼고 나서도 27억 7천만 원.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아니면 열사병으로 정신이 나간 건지. 어머니와 저는 그 지독한 곰팡이 냄새나는 방에서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에서 쫓겨날까봐 벌벌 떨며 살았던 우리에게 온 기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살 집 사드릴게요. 큰 집으로요. 베란다에서 화분도 기르고 보일러도 팡팡 틀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계속 우셨습니다. 평생 꾸준 일만 하신 주름투성이 손등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진수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다니. 하늘이 우리 아들 불쌍히 여기신 거야. 그런데 그 기쁜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서늘하더라고요. 마치 무덤에서 찬바람이 올라오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랄까? 큰 행운 뒤에 큰 불행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 일은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히 미화랑 미선이한테는 죽어도 절대 안 돼요. 미화와 미선, 제 두 여동생들이죠. 20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사이입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어머니가 못 배우셨다고 무시하고 냉대했던 그들.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며 침을 뱉듯 말하고 돌아선 그들이었어요. 알겠다, 진수야.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절대 안 해.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박하지만 입이 너무 가벼우신 어머니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바빴어요. 은행 가서 당첨금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 알아보는 것까지. 가장 먼저 한 일은 양산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계약하는 거였어요. 3억 원짜리 남양집이었죠. 부동산 중개사는 제가 현금으로 계약하겠다고 하자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치 금덩어리를 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 정말요? 요즘 현금 계약이 어디 있어야죠? 대출도 안 받으시고? 네, 현금으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꿈 같았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던 제가 드디어 내 집을 가진 거였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이제 월세 걱정 없이 편히 지내시면 돼요. 어머니는 새 집을 둘러보시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마치 궁전에라도 온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내가 말년에 이렇게 크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방이 이렇게 많은 집에서 하시며 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행복은 채 사흘도 못 갔습니다. 그들이 나타났거든요. 마치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말이에요. 따르릉. 어머니 휴대폰에서 낯선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 받는 법도 서툴러서 몇 번이나 헤매셨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 미화예요. 오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첫째 여동생 미화의 목소리였어요. 20년 동안 어머니 생신에도 명절에도 입원하셨을 때도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더니 갑자기 도대체 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미화야, 왜 갑자기? 오래간만이다. 그냥요. 오빠 안부 좀 궁금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갑자기 목소리에 꿀을 발랐나 봅니다. 20년 전 그 차가운 목소리와는 천지 차이였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순진하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답니다. 그리고 그만 말이 잘못 나왔죠. 오빠는 잘 지낸다. 우리 진수가 복권에 당첨돼서 집도 새로 샀단다. 큰 집으로 34평이나 되는. 전화 너머로 미화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들렸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거칠고 탐욕스럽게 변했죠. 복권이요? 얼마나 당첨됐는데요? 1등이래. 40억인가? 아니다. 실제로는 27억 모식이라던데. 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저는 벌써 알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 지옥문이 열렸다는 걸 말이죠.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원한이 화산처럼 폭발할 게 뻔했거든요. 이튿날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요란하게 말이죠. 불길한 예감에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20년 만에 보는 두 여동생이 서 있었어요. 미화와 미선, 그리고 미선의 남편 만복까지. 셋 다 마치 장례식에라도 온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미화가 비죽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 완전 출세했네. 이 동네가 얼마나 비싼 곳인데. 하지만 그 웃음은 썩은 생선 비린내처럼 역겨웠어요. 눈에는 돈에 대한 탐욕만이 번뜩였거든요. 미선은 아예 대놓고 집안을 훑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 34평이면 3억은 좋게 나갔겠는걸. 우리 오빠 완전 떼부자 됐네. 부러워 죽겠다. 진짜. 들어와서 얘기하자.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였어요. 미선은 소파에 다리를 떡 벌리고 앉으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오빠,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우리 몫도 있지? 우리 피 나눈 형제잖아. 뭐 나눠달라고? 당연하지. 40억이면 우리 셋이서 나눠도 10억씩은 되잖아. 오빠 혼자 다 먹을 생각이었어?
미화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어요. 20년 전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지는 거지답게 살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죠. 야, 정진수, 혼자 다 처먹으려고 하지 마. 가족끼리 이게 뭐야? 이기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만복이 끼어들었어요. 도박으로 집안을 거덜낸 놈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내가 당첨된 거야. 너희가 뭔 상관인데? 20년 동안 얼굴도 한 번 안 비치던 것들이 그 순간 미선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지더니 본성을 드러냈어요. 야, 이 나쁜 자식아. 가족이 뭔지 몰라. 어머니 앞에서 이래도 돼? 페류나 아냐? 목청이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어나왔죠. 어머니는 벌벌 떨며 우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영안실처럼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돈이 뭐라고? 형제들이 왜?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거든요. 사흘 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진수야, 미화가 엄마를 데리러 오겠다는구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돈 생기는 일이라고. 가슴이 쿵하고 떨어졌어요. 어머니,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걔네들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도 내 딸들인데 나쁜 일은 아닐 거야. 미화가 그러는데 뭐 종이만 들고 서 있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순박한 어머니는 아직까지 딸들을 믿으셨죠. 그게 독이 될 줄도 모르시고 말이죠.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죠. 오후 2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번호들이 계속 걸려왔죠. 정진수 씨 맞나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머니를 버리고 혼자 돈 다 가져간 게 맞나요? 뭐라고요? 양산시청 앞에 어머니가 피켓 들고 시위하고 계시던데요. 페류나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완전 난리예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급하게 시청으로 달려갔죠.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착해보니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어요. 손에는 커다란 피켓을 들고 있었죠. 거기에는 이런 글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로또 당첨 후 엄마를 버리고 간 페류나 정진수를 고발합니다. 어머니는 글을 읽지도 못하시면서 그 무서운 피켓을 들고 서 계신 거였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어머니, 달려가서 피켓을 빼앗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놔주지 않으셨어요. 진수야, 미화가 그러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너한테 도움되는 일이라고.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미화와 미선이 문맹인 어머니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저를 매장시키는 글이에요. 페류나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그럼 미화가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휴대폰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그 페류나인가 보네. 로또 당첨되자마자 어머니 버렸다는 그놈. 진짜 쓰레기네.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대체 로또는 왜 저런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저를 찔렀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미화와 미선이 나타났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카메라를 든 기자와 함께 왔죠.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미화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연극 연출가가 배우에게 컷사인을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화야, 정말 진수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물론이죠, 어머니.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이제 오빠가 정신 차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악마들의 짓이라는 걸 말이죠. 어머니를 볼모로 잡아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랄한 계략에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졌어요. 그날 저녁 진짜 재앙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피켓을 든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간 거였죠. 제목도 자극적이었어요. 충격. 로또 당첨자가 80된 어머니를 버렸다. 댓글들이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쓰레기네. 어머니가 저렇게 늙으셨는데 어떻게 로또 당첨되자마자 본색 드러내는구나. 돈 당장 환수해야 돼.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으면서 저는 일순간에 국민 페리나가 되어버렸죠. 길에서 사람들이 심지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화와 미선이 방송국까지 나타난 거예요. 어느 케이블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저희 오빠가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20년 동안 홀어머니를 모셨는데 돈 생기자마자 가족을 버렸죠. 미화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연기력이 정말 기가 막혔죠. 마치 진짜 피해자처럼 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서러워하시는데도 전화 한 통 안 받아요.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나 싶어서 가슴이 쓰리네요. 미선까지 가세해서 저를 악마로 만들었죠. 방송이 나간 뒤 일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집 주소까지 인터넷에 퍼졌거든요. 실제로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도저히 나갈 수도 없었어요.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침을 맞고 욕을 먹었거든요. 딸 유진이도 직장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내 아버지 그 사람 맞지? 텔레비전에 나온.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진이는 매일 울면서 집에 왔어요. 28살 사회초년생인 딸이 아버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봐요. 회사에서도 눈치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유진아, 아빠가 꼭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만 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부수는 소리였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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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망치로 철판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어요. 정진수, 문 열어. 안 열면 진짜 부순다. 만복의 목소리였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았죠. 저는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들이 더 빨랐어요. 딸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열었는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연 거였어요. 야, 정진수, 어디 숨었어? 나와. 만복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이어 미화와 미선까지 따라 들어왔죠. 마치 도둑대처럼 말이에요. 오빠, 이제 그만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돈 내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미화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도 없었어요. 완전히 본성을 드러낸 거였죠. 이거 불법 침입이야. 당장 나가. 불법 침입? 웃기지 마.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불법 침입? 피나는 형제가 집에도 못 들어와? 미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큰 돈 어디에 숨겨놨어? 통장이나 금고 있을 거 아냐? 미화야, 이거 봐. 새 텔레비전이네. 이것도 로또 돈으로 산 거지? 대체 얼마짜리야? 그들은 우리 집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서랍, 옷장, 심지어 침실까지 난장판을 만들었죠. 야, 정진수, 40억 중에 10억만 내놔. 그럼 우리가 조용히 물러갈게. 어때? 괜찮은 조건이지? 만복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다리를 벌리고 앉았죠. 안 된다고 했잖아. 한 푼도 못 줘.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너 진짜 괜찮겠어? 미선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참 오빠, 우리 조카 유진이 곧 결혼하다며?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유진이가 뭔 상관이죠? 근데 신랑 될 사람이 아나? 유진이가 고등학교 때 애 낳은 거 설마 잊은 거 아니지?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유진이의 아픈 과거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아서 결국 혼자 키우다가 입양을 보낸 큰 상처였죠. 그걸 니네가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들었지. 그 일을 신랑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 결혼 완전 파토 날걸? 진짜 악마들이었죠. 조카의 인생까지 볼모로 잡다니.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일 수 있을까요? 유진이는 이제야 맘 잡았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그 일을 들춰내? 유진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럼 돈 내놔. 10억만 주면 우리가 영원히 입 다물어 줄게. 미화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유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이틀 안에 대답 줘. 안 하면 신랑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야.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들은 그렇게 협박을 남기고 떠났어요.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 무력했거든요. 27억이 있어도 이 악마 같은 동생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였어요. 이틀 동안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유진이한테 말해야 할지 그냥 돈을 줘야 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미화와 미선의 마지막 통첩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준비에 바빴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행복해 보이는 딸을 보니 가슴이 더 찢어졌어요. 아빠, 어디 많이 아파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 가보실래요? 아니야, 유진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절망스러웠거든요. 피를 나눈 가족들이 이렇게 악랄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결심이 섰어요. 딸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진이한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유진아, 아빠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앉아봐. 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데. 너 고등학교 때 일, 이모들이 알고 있어. 그걸로 아빠를 협박하고 있어.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의연했어요. 아빠, 저 이미 현우 오빠한테 다 말했어요. 뭐라고? 결혼하기 전에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현우 오빠도 다 이해해줬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동안 딸은 이미 용기를 내어 모든 걸 해결한 거였어요. 그럼 이모들 협박은 소용없네. 네, 아빠. 이제 경찰서에 가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이모들이 너무 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양산경찰서로 향했어요. 손에는 그동안 녹음한 협박 내용과 집 침입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죠.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가족들이 저와 가족을 협박하고 집에 불법 침입했어요. 돈을 요구하면서요. 경찰관은 처음에는 가족 간의 다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건 명백한 협박과 주거 침입이네요. 가족 간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범죄 행위예요. 신고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미화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정진수, 내가 우리를 경찰서에 신고했다며? 미친 거야? 그래, 신고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든. 이런 미친 가족을 경찰서에 신고해? 너 정말 페류나 맞구나. 페류나는 너희야. 어머니까지 이용해서 거짓말하고 조카 인생 볼모로 잡고 너희가 진짜 페류나들이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개월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서서히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죠. 피고인들이 문맹인 어머니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 피켓의 내용을 전혀 모르셨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거였어요. 피고인 정미와 정미선 어머니께 묻겠습니다. 피켓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셨나요? 아니요. 미화가 좋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진수한테 도움이 된다고, 큰 돈도 생긴다고. 법정에서 어머니가 증언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화와 미선이 원망스러웠죠.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미화와 미선은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가족끼리 돈 좀 나눠달라는 게 죄예요? 혈육이 혈육한테 도움 요청하는 게 범죄예요? 집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 남이었으면 그랬겠어요? 오빠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뻔뻔함의 끝을 보여줬죠. 하지만 법은 그들 편이 아니었어요. 피고인 정미와 정미선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최만복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즉시 구속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미화와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혈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문맹인 어머니까지 이용한 점을 매우 중하게 봅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님의 말에 눈물이 고였죠. 만복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어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된 거였죠. 이게 말이 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돈 때문에 형제를 감옥에 보내? 만복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였거든요. 판결이 나고 한 달 뒤 어머니를 좋은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거든요. 아마도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진수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바보였어. 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또렷하실 때 저에게 눈물로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순박한 어머니도 피해자였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지내세요. 요양병원은 최고급으로 골랐어요. 간병비며 치료비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유진이는 예정대로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랑 현우도 저를 친아버지처럼 대해줬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용기 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유진아, 넌 아빠 자랑이야. 그동안 정말 잘 견뎠어. 결혼식 날 미화와 미선은 당연히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유진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사위 현우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아버님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견뎌내셨어요. 존경합니다. 사위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은 로또 돈은 대부분 안전한 곳에 투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유진이 살림, 그리고 제 노후 준비까지.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한번 우연히 길에서 미화와 미선을 마주쳤어요. 하지만 서로 못 본 척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피보다 돈이 더 진한 것 같아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복권 광고를 봤어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드립니다라고 번쩍이는 글씨로 쓰여 있더라고요. 혼자 쓸쓸히 웃었어요. 복권이 제 인생을 바꾼 건 맞아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옆에서 끝까지 버텨준 유진이, 진실을 말해도 이해해준 사위 현우, 그리고 아직도
요양병원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어머니, 요즘 가끔 복권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봐요. 간절한 눈빛으로 번호를 고르는 모습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생각나죠.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첨되고 나서예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지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 앞에선 피도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구나.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쓰라린 진실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재앙이 될 뻔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동네 만담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